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문제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한목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지원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 테니스 엘보우와 골프 엘보우를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의 테니스 엘보라면 손목을 사용하는 습관만 바꿔줘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마무리에 나오는 영상에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좀 더 악화된 테니스 엘보의 질환을 어떻게 진단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테니스 엘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테니스 엘보의 치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확한 진단이고요. 둘째는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전문적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테니스 엘보우, 외측 상과염의 손상 부위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확히 진단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팔꿈치가 아프셔서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의사는 환자분들의 아픈 부위를 듣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의사의 눈에 테니스 엘보가 의심이 되면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서 관절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석회가 낀 것은 없는지, 힘줄이 지나가거나 붙는 자리에 뼈 모양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다른 문제들로 인해 팔꿈치에 통증이 유발된 것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전문적인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 정확한 진단 이후에 본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통증이 있는 팔꿈치의 힘줄 자체를 정밀하게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에 물이 찬 것은 없는지, 염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보이면 테니스 엘보우를 확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일반적으로 소염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이 약물 치료가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치료입니다. 이 약물 치료를 시도하면서 환자분에게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동작을 금지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 정도를 환자분이 잘 따라와만 주셔도 3에서 4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와 주사 치료라는 치료도 있나요? 네, 그 다음 통증이 조금 더 심한 분들의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 빠른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체외 충격파 치료와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체외 충격파는 원인이 되는 팔꿈치 외측 부분에 한 번의 치료 시 팡팡팡팡 충격을 1000번에서 2000번 정도 체외에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증가하면서 손상받은 부위의 회복을 촉진하게 됩니다. 주사 치료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프롤로 주사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피디알렌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힘줄 병증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원리는 회복을 위해 염증을 촉진시켜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조직 재생을 돕는 것입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와 주사 치료 말고 또 다른 치료법이 있나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빠른 회복이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특정 동작을 피할 수 없거나 어느 정해진 때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직업상 꼭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가진 분들, 그 문제되는 동작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됩니다. 한때는 스테로이드가 상과염 치료의 기본적인 치료로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테니스 엘보는 반복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생기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보통 3에서 4개월 정도 지나면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테로이드 주사 때문에 결과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환자의 질환이 다시 재발했을 때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테로이드 주사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고 싶으신 좋은 치료 방법이 또 있으실까요? 최신의 치료는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인데요. 현재로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혈소판이 가득 들어있는 자신의 혈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환자의 혈액을 추출해서 분리를 하면 그 안에는 많은 종류의 아주 훌륭한 성분들과 손상받은 조직과 상처를 아물게 하는 혈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을 손상된 팔꿈치에 주입하면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주고 콜라겐과 단백질을 만드는 성분들로 인해 손상된 부위가 회복됩니다. 프롤로 치료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회복을 촉진하는 일반적인 치료라고 한다면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성분들을 이용한 치료는 가장 효율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보통 3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일단 환자에게서 혈액을 추출하고 분리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혈액을 뽑을 때
공기 누출을 최소화해서 감염률이 0% 되게 하는 기술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에 비해 혈소판의 농도를 10배 정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밀한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치료는 얼마나 자주 받게 되나요? 이렇게 환자의 혈액을 이용하는 치료는 보통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3번 정도 시술하게 됩니다. 치료의 효과만을 놓고 보면 스테로이드와 비슷할 정도로 빠른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스테로이드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상처난 곳에 분칠을 한 정도라고 한다면 이 혈액을 이용한 치료는 상처난 피부 자체를 새롭게 바꿔주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 치료의 3가지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질환에 대해서는 이 3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진단, 정확한 치료, 그리고 손상된 부위의 근본적인 치료, 이 3가지를 고려하신다면 치료와 재발이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이 영상을 보시면 상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